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은, 자,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 아무에게나 야 시완소야. 시완소 주의해야 돼, 이런 거. 자, 갑의 이름으로 등기된 땅에 대해서 을이 점유를 개시했다, 이렇게 나와. 을이 점유를 개시했다. 그래서 20년간 완성하였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물어봐. 자, 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로부터 이해관계를 맺은 자는, 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로부터 이해관계를 맺은 자는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안 된다, A는. 자, 시환이는 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로부터 등기를 마친 A에게 등기해 주시 할 수 있다니까. 이 사람은 시효 완성 당의 소유자가 되잖아요. 근데 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로부터 이해관계를 맺은 B에게는 등기 청구할 수 없다니까. 꽝이니까. 자, 이거 봐. 후꽝. 근데 이 꽝에 해당하는 게 명의신탁자, 파상관제, 이렇게 두 사람이. 그래서 후꽝이고 이렇게 후꽝. 그런데 여기서 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B에 대해서는 시환이는 등기 청구할 수 없지만 B에게 등기가 넘어간 때부터 또 20년이 지났다면 2차 취득쇼를 주장할 수는 있다, 이게. 2차 취득쇼를. 어쨌든 간에 2차 취득쇼는 너무 뭐니까 일단 여기만 알아둬. 자, 이거 본다. 시환이는 누구에게? 시한소냐? 시환소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시환소가 등기 안 해주면 판결 받는 거야. 등기 안 해주면 판결에 의해서 단독 신청을 해. 그러면 이전 등기 해오면 등기 언때부터 소유권 취득을 해? 소급해서 원시 취득을 해. 소급해서 원시 취득을 하고 소원 취득에다 동그라미 쳐. 소원 취득. 1번의 양가로 1번.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시효 완성 당시에 소급해서 원시 취득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여기서도 갑이 계속 갑이라고 봐. 을이 시효 완성 당 소유자. 그럼 갑이 순수하게 갑으로부터 판결을 얻어서 이전 등기 마치면 소급해서 원시 취득을 하는데, 이렇게 갑이 등기에 협력하지 않고 등기 청구 요구받은 후에 기어이 A에게 팔아버리면 이 시환이는 시효 완성 후에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등기 청구 못한다고 그러지 않았어? 꽝이야, 이제. 그러면 이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했는데 갑이 A에게 팔아먹었다면 이제는 갑이 등기해 주는 게 가능해졌어, 불가능해졌어? 그럼 불가능해지면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가에 대하여 판례는 이 등기 청구권은 계약상의 청구권이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이므로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고 너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 얘기야. 그래서 여기가 대박. 등기 청구했는데 제3자가 나타나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 그것이 한 장 넘겨. 양가를 3번 봤더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한, 그래서 양가로 3번 지금 순서대로 맨 불자 동그라미 쳐. 100페이지 맨 위에다가 불자에다 동그라미 치라고. 그럼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봐라. 지금 시환이가, 민법은 논리적이어서 사건이 전개되는 순서대로 기억을 해야 돼. 시환이가 시환소에게 등기해달라고 했더니 시환소가 순순히 등기해 주었어, 등기해주지 않았어? 다른 사람 팔아먹었다고. 그러면 시환이는 시환소를 잡아다가 족치하지. 그러니까 등기는 못 해주니까 네가 나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자, 시효 완성 당시에 토지 시가가 얼마냐면 10억이야, 10억. 그러면 나의 재산적 가치가 10억의 손해를 봤으니 10억 내놓으시오 할 수 있는 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이야. 그런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은 10억인데 갑이 A에게 20억 받아먹고 등기해 주다 보니까 갑이 을에게 등기해 주는 게 불가능하게 되었지. 그럼 갑이 등기해 주는 게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돈 20억으로 변했잖아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10억 내놓으라고 그래야 돼, 20억 내놓으라고 해야 돼? 그것이 대상 청구권이야, 이렇게. 그래서 시환이는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대금에 대해서 대금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대상 청구권인데 여러분들 교재 양가로 4번이야. 양가로 4번 대상 청구권 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 이 시환이는 시환소에게 등기 청구했는데 시환소가 제3자에게 팔아먹으면 제3자에게는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환소에게 불법행위 책임 묻거나 아니면 수용되었을 때 수용금이 있었다든가 갑이 을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이 있었던 것에 대하여 그 권리에 대해서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면 그 유리한 것도 행사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시환이는 시환소에게 불법행위로 난 손해배상을 청구하든가 아니면 대상 청구권 행사하든가 즉 여기 시효 완성 후에 등기해달라고 했는데 이 토지가 여기서 수용이 되어버려서 수용이 되면 기업가가 소유권 취득하기 때문에 소유자는 소유권 상실했지. 그러면 수용금 이렇게 줄 거 아니야. 그럼 시환이는 수용금에 대해서 압류해서 보상금 청구권을 나에게 양도쇼 해서 이 을은 보상금에 대해서 권리 행사하든가 갑이 제3자에게 팔아서 매매대금 나오면 매매대금 받아가든가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또는 대상 청구권은 잘 들어. 불 때는 어느 때 생기는 것이야. 등기 청구 안 했을 때 청구하고 나서. 등기 청구하지 않으면 불 때 없어. 그냥 거기다가 100페이지 양가로 3번에다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갖는다 나오지. 그 3번에다가 이렇게 후 하나 써야 돼. 후 이렇게 후. 여기까지 왔나?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5번 봤더니 우리가 양가로 5번에는 이렇게 돼 있네. 시환이는 시환소에게만 주장해야 되고 시환소가 제3자에게 팔면 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주장하지 못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꽝이니까 이제는 아까 제3자가 나타나면 소유자에게 불때 물어. 불 때 제3자에게는 등기 청구하지 못한다고. 근데 그 제3자를 물어보는 게 나오는데 누구냐면 외워본다. 신이 누구냐면 1번에다 동그라미 쳐. 시효 완성 후 명의신탁을 해지한 명의신탁자. 명의신탁자가 누구냐면 종중이야. 종중이 지금 갑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데 을이 여기서 시효 완성했어. 근데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갑에게 등기 청구했어.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종손인가 봐. 종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땅에 대해서 시환이가 야 종손아 등기해주라 그랬더니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해서 이렇게 이전 등기해가 버린 거야. 이렇게. 그러면 종중에 대해서는 시환이는 종중은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우리가 종중 땅은 대외적으로는 누구만 소유자라고 배웠나? 종손만 소유자야. 지금 여기서 종중 땅을 종손 명의로 등기해 놓으면 종손만 소유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시환이는 종중에게도 해야 돼. 오로지 대외적 소유자인 종손에게만 해야 돼. 종손만 소유자라고. 그러므로 종손이 종중에게 넘어가면 같은 사람이야 별개의 인물이야? 그러니까 종중에게는 등기 청구하지 못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종중이 명의신탁자라고. 종중이 누구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좀 읽어보자 거기에. 자 5번에 1번 시효 완성 후 목적 부동산의 시효 완성 후야 후 목적 부동산의 등기를 마친 자에 대해서는 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그때 제3자는 선의하게 물을 수가 없어. 시효 완성 후든 아니든 물을 수가 없다고 제3자는. 근데 그 제3자가 물어보는 게 이 사람이 종중이고 그리고 누구 파산 관제인 나오면 파산 관제인에게 등기 청구 못해. 그 위에 거기에 명의신탁자에다가 신 동그라미 쳐놓고 2번 시효 완성 후 파산 선고를 받은 자의 파산 관제인. 그리고 여기서 가등기 했었어. 여기서 갑의 토지에 대해 A가 가등기 해놓고 나중에 시효 완성 후에 본등기 했지? 가등기 이런 거 문제 삼지 않아. 시효 완성 후에 본등기 했으면 그 사람에게는 대항 못해. 이렇게. 동그라미 3번에 시효 완성 전 가등기 마친 자가
시효 완성 후 본등기 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대항 못하고 4번 시효 완성 후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나오지? 시효 완성 후 저당권 설정받은 자에 대해서 등기 말소 청구 못해. 그러면 시효 완성 후 여기서 저당권 설정받아서 이전 등기 되면 시환이는 저당권이라는 부담을 안고 있는 토지를 승계하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야. 자, 이거 본다. 후광. 심파이다. 그래서 약 받고 그다음에 일단 요봐. 점유할 권리가 있고 등기 청구권이 있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대상 청구권은 등기 청구해야 생겨 안 해도 생겨. 순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등기 청구하지 않으면 이런 게 안 생겨. 그래서 외워본다. 후불 때. 마지막으로 여기인데 시간적 순서대로 을이 시효 완성했어. 이렇게 시효 완성. 근데 시효 완성했는데 시완소가 누구냐면 시완소. 시효 완성 당의 소유자 갑이야. 그래서 갑에게 등기해달라고 했더니 갑이 등기해주지 않고 기어이 A은행에다가 A은행에다가 5억 융자를 받고 저당권 설정한 것이야. 그러면 이 A는 후에 이해관계 맺었으니까는 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로부터 저당권을 취득한 사람은 적법하게 취득했지? 저당권을 유효해. 그러면 이 시완소가 이렇게 이전 등기해 오면 갑구의 소유권 이전 등기해 오면 을구에 있는 저당권은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저당권이 있는 부담을 안고 산다고. 그러니까 시완이가 이전 등기 해오기는 해왔는데 저당권 있어가는 기분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돈을 대신 갚았지. 시완이가 시완소고 구별해. 시완소가 은행에 설정해준 저당권을 5억을 대신 갚았어. 그러니까 저당권 없어졌지. 갚고 나서 시완이가 소유자야, 네가 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은 돈을 내가 변제했으니까 너는 부당이득을 누리고 있으니 그 부당이득 내놓으시라고 요구한 사건이야. 그냥 시완소가 뭐라고 그랬어? 누가 자네 보고 그런 짓 하라고 그랬냐? 꼭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이 시완이는 시완소를 위해서 돈을 갚은 것이야. 자기가 부담이 없는 땅을 취득하기 위해서 갚은 것이야. 자기를 위해서 갚았지. 그래서 시완소에게 대신 갚아준 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게 여러분들 책에 6번이야. 6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시효 완성 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효 완성 전인가 후를 잘 봐야 돼. 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시효 완성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원소유자를 대위해서 저당 채무를 변제했을 때 원소유자 갑에게 내가 네 대신 돈 갚았으니 그 돈 부당이득을 네가 누리고 있으니 내놓으시오 할 수 없다. 됐지? 그럼 이제 복잡하니까 정리해. 이제 앞으로 한 장 가봐. 그럼 이제 앞으로 한 장 가보면 2번 이제 큰 번호 가서 이제 99페이지에 위에 1번 큰 번호 2번 있는데 시효 완성자야. 시효 완성자의 지위야. 지위에다 동그라미 지위. 지위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시효 완성자의 지위는 이렇게 동그라미 쳐. 점등 후불 때 있고 이렇게 외워야 돼. 무엇이 있고? 야, 점등 후불 때가 뭐냐? 지금 눈에서 가르쳐 줬는데 그걸 물어보면 망치로 두 개지. 후불 때 있고 부당이득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오면 돼.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없다 이렇게. 부는 없다 해버려. 점등 후불 때 있고 부는 있어 없어?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렇게 외워놓으면 이게 문제가 다 맞춰버리는 거야 이게. 시효 완성자는 점등 후불 때는 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없다. 여기 있잖아. 점등 후불 때 이건 있고 부당이득은 있어 없어? 그 금방 설명했던 걸 압축해서 해준 것이야. 자, 여기까지 오고 쉬었다 하죠.